국회는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틀째 추경안 편성에 따른 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잠시 뒤 2시에 최종 경선에 오를 2명의 후보를 가리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죠. 민주당은 내일 오후에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양당의 대선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된 첫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를 했고,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기업인들하고 환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하나의 통합과 성장의 행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내일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일찌감치 보수 책사로 꼽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중도 보수 위원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예, 지금 대단히 발빠르게 또 마치 준비를 다 해왔던 것처럼, 미리 준비를 다 해왔던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임팩트 있고 또 안정감 있게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에서 계엄으로 해서 내란 세력들을 이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다음번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갈 이 대통령의 후보로서 마치 다 준비해서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게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후보 되고 나서 첫 번째 월거림, 지금 말씀 주셨듯이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뿐만 아니고 박태준 전 포스코 또 회장이시죠. 까지 이렇게 참배한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감 있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야말로 이제 통합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결국은 국가 지도자로서, 특히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금 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현재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말로써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 하나하나의 일정이나 또 이 사람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그만큼 또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것도 대단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임팩트 컸다. 구동존이라고 같은 것은 계속해서 추구하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인정하되 가능한 한 서로 동질성을 찾아내고 또 공동의 목표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룩하도록 하자. 이런 게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 이 개인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특히나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는 이러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보들이 이제 6월 3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경우에 이후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내각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이 그런 측면, 된다고 지금 봐도 될까요? 그렇죠. 선대위라는 게 지금 뭐 윤여준 전 장관께서 예. 뭐 이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뭐 그런 예.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뭐 구체적으로 하시리라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예. 지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원로로서의 네. 또 그다음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의 이 자문을 구해서 지도자서 혹시라도 네.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주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구성원들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정책들도 네.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세우고 또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그걸 묻고 그것을 당선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실천하는 과정인데 네. 내 것만 가지고 아까 구동존이라고 있습니다. 내 것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하겠다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내 것도 좀 양보하면서 네. 또 야당이라든지 국민의 뜻도 또 나와 다른 그런 세력의 뜻도 같이 반영해서 네. 그렇게 해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게 결국 통합의 과정 아니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지금 어제 국립묘지 간 것이고 또 유엔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예.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호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과 성장의 어떤 그 첫 행보. 예,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국민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한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믿는 국민들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남보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악담, 저주에 가까운 어떤 비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죄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묘역이면 떨렁 갔다고 해가지고 마치 국민 통합을 뭐 본인이 어떤 진심인 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예. 관련된 공약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법 뭐 통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참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고 모르고 하면은 정말 저는 어떤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반도체 특별법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와 주 52시간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 SK하이닉스가 용인 등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송배전 선로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였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아리100으로 하겠다. 아리100으로. 아니 지금 기존의 뭐 원전이든지 이런 어떤 전기를 가지고도 송전선로 문제 때문에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아리100으로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어떤 전기 문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 52시간이라 이런 어떤 문제 없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어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 중국의 수많은 첨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통폐라고 지금 52시간에 이런 어떤 손목, 발목을 묶어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속이는 거다 아니면 정말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업에서 또 뭐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차츰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고요. 이제 오늘 잠시 뒤 2시에 현재 4명의 이제 후보가 있는데 두 명으로 다시 이제 압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제 5월 3일까지 3차 경선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큰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뭐 언론 오늘 아침에도 뭐 보니까 아까 그 주요 언론들에서 여론조사 한 것들 많이 발표했던데 시중 여론하고 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이른바 김한홍이라고 예. 1등이 김문수, 뭐 한동훈, 홍준표, 예. 안철수 후보는 조금 열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세 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럼 과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2등을 하냐 아니면 저 낙마를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인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예. 이제 상수로 뭐 보시고 상수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번 그 TV 토론에서 봤습니다만 이 봉숭아 저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학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수준의 이 토론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화화해서 여러 가지로 또 실망을 좀 끼치는 그런 그 토론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지금 그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네.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지금 이 후보 뽑으나 마나 네. 또 또 밖에 계시는 분 모셔다가 다시 또 뭐 결선 투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있어서 맥을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경선인데 누가 되든 네. 왜냐하면 김문수 한동훈이든 네. 김문수, 홍준표든 예, 예. 그건 지금 이미 그건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또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우리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예.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서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예. 한덕수 대행 출마 관련한 질문 잠시 좀 한 번 더 예. 드리기로 하고요. 홍 의원님께서는 누가 될까요? 김문수 전 장관님이 좀 상수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후보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분위기상 네. 지금 뭐 최종 결선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지금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한 자리를 놓고 지금 다툼이 있는데 예. 일단 전반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초반에 좀 앞섰다가 지금 조직력 싸움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 측이 또 탄탄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곡 4천을 이재명 후보도 더 빨리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거라든지 네. 또 뭐 저도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댓글에서 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응집력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 측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막판에 오리무중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것들로 이제 봐서 김문수 후보 대 홍준표 혹은 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되고 예. 거기다가 이제 한덕수 대행까지도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그 언더독 입장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여러 가지 성부를 내므로써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물론 지금은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지만 그 대법원이 지금 현재 사법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만약 최종 후보가 빅텐트로 이제 선출이 된다면 예. 그때부터 또 싸움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빅텐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남은 30여일 기간 중에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에 결정이 되고요. 예. 오늘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가반수가 안 될 경우 5월 3일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 중에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미래민주 고문 이렇게 이제 네 그룹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빅텐트가 현재 빅텐트를 네.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지금 그 상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빅텐트로 원샷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계별로 예. 한덕수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계별로 갈지 근데 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거는 지금 그냥 바라는 바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시죠. 한덕수 부분들 지금 띄우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잘 아시죠, 한덕수 대행? 예, 잘 알죠. 예. 예, 총리 총리 될 때도 그랬었고 옛날 그 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할 때도 그랬고 총리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좀 잘 예. 알고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관료로서는 예. 자기 역량을 잘 발휘했지만 우리 뭐 옛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관료로서와 또 정치 영역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예. 그런 덕목과는 좀 또 차이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제2인적 국무총리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뭐 지난번에 그 탄핵에서 예. 헌재에서의 이 결정과는 무관하게 예. 최소한 이 정권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또 이런 국난을 일으킨 이 이를테면 공동 이 책임자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의 남은 기간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이라도 네. 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또 잘 치러내고 또 지금 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지금 뭐 이 관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책임은 느끼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할 망정 예.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정말 누가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부울보다는 제밥이라고.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금 당권에 네. 그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지 않냐 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좀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뭐 2인자라는 점, 그다음에 관료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좀 깎아내리고 견제하는 걸 보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약간 겁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어떤 세력들, 특히 반명 네. 개헌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빅텐트로 이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잘 아신 것처럼 노무현 DJ 정부 때 경제수석으로 이제 IMF 위기를 넘겼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통상본부장으로서 함께 FTA를 했고 또 국무총리 있을 때는 금융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네. 훌륭한 공직자이면 훌륭하나 그런데 과연 대통령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부는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당내 최종 후보와 있던 그 빅샷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대번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주변에서는 지금 이낙연 지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어떤 그런 연합을 통해서 좀 몸집을 좀 굴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제 이낙연 한덕수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게 보면 호남의 어떻게 보면 적장자 본류가 또 그쪽에 네.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또 다른 어떤 지형은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밖에서 있습니다. 좀 덩어리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예. 합하는 뭐 그렇게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최종 후보가 누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지지율이 네. 높아지면 예.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예. 같이 이제 단일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현재 완주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저는 이제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이 많다.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이제 완주보다는 빅텐트에 합류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짧게 오늘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들은 무조건 단일화에 동참을 할 걸로 이렇게 모든 전망하시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서약한 건 아니죠? 예, 서약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다 그렇게 발언하고 기자회견을 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